특히 이제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은 뭔가 그 대기업 나름대로 어떤 그 대기업 다닌 사람만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남한테 보여도 멋지게 보이고 해도 크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뭔가 강박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 오너의 것이지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이제 잘 객관적으로 평가를 지금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하는 건 정말 이제 차분하게 자기가 충분하게 은퇴 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이제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충분한 자금을 지금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그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 부분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이제 400만 원 벌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0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400만 원에서 생활 수준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만큼 이제 가족들한테 불편을 강요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빠의 어떤 퇴직으로 해서 내가 지금 불편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충분하게 그 불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그거에 충분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좀 감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그다음 물 떠와라 텔레비전 뭐 해라 이런 잔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잘 메꿔 나가실 건지 그거는 퇴직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퇴직이 지금 예상돼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족들하고 이제 상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퇴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퇴직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휴식기를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이제 뭐 한 달, 일주일 뭐 아니면 하루라도 좀 가족들하고 얘기를 좀 진솔하게 아빠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성격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텔레비전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되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격 차이가 이혼의 원인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가정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끼리 만나갖고 지금 결혼을 할 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성격 다 다른데, 그럼 결혼할 때는 성격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어떤 그 결혼 사유는 되고, 그게 그 성격 차이 때문에 다시 이혼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 그 밑에 이제 따져보면 어떤 그 이혼 사유가 성격 말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이혼 소송을 낸 사람을 이제 화해를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낸 사유가 뭐냐면 아침에 밥을 안 차려준다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안 차려준다고 이제 서로 이제 그거가 이제 발단이 돼갖고 그 이혼을 지금 하게 됐는데 이혼을 지금 이제 다시 화해를 하고 두 분이 그냥 그 이혼 소송을 취소를 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아침밥을 그러니까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거, 부인이 이제 남자한테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게 남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다시 그 부부를 모아갖고 잘 설명을 지금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부인이, 내가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그 속마음까지 이해를 지금 못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좀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화해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나온 이 말에는 어떤 그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긴 뜻을 이해를 지금 하게 되면 그 서로가 이제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요 말로만 지금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에만 지금 집중을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속마음을 알아차리기까지 이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속마음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아빠가 니네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직장에서 잘 나갈 때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잘 나갈 때 내가 지금 당신 덕분에 승진해서 너희가 정말 이게 니네 역할에 잘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니네를 잘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너무 지금 반갑고 힘이 나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승진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충분하게 그것도 이제 당연하게 가족들한테 감사한 사람이 아빠가 이제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가족들이 지금 감내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감사했을 때는 가장이 잘나서 아니면 이제 부모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승진했다고 생각을 여기다가 좀 힘들 때 그걸 이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고 아니면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면서 정작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인데 그 탓을 이제 아이들 탓으로 돌리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낳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당신들이 지금 원해서 나를 낳아놓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이제 털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안 되는데 가족하고 이렇게 불화가 생기게 되면 더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굉장히 이제 화목하고 이제 좀 힘들더라도 가족이 충분하게 지금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잠깐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시기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족의 응원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업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고객을 만나더라도 정말 그 고객을 따뜻하게 이제 대할 수가 있는데 가족으로부터 응원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서로 이제 불만을 많이 이렇게 품은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어떤 그 감정, 부정적인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고객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그 독보적인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지금 굳이 돈을 쓰면서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를 느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의 응원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